2010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앞에 모두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소개해드린 바대로 2010 교육청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진천입니다. 오늘 배석하신 분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윤명호 예산서기관님, 임병구 정책기획팀장님, 임병주 학교혁신팀장님, 박미애 학교급식팀장님, 그다음에 공예순 학생복지팀장님, 그다음에 이용호 예산담당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대략의 예산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이 있으면 저와 여기 계속하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어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인천시교육청 예산은 첫 번째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거나 줄었는데 나갈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천시 교육청 세입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정부와 다르게 인천시 교육청은 93% 정도를 외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약 2천억 정도 줄었고요. 교육체를 발행해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약 13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교육지방채로 지금 그걸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세출은 경직성 경비의 자연 증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15년 예산은 2조 7,743억 원으로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올해 대비 3% 약 8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65%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좀 설명을 보시면 계속 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왼쪽에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자연 증가분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다른 예산보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무리 어려워도 단위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살림살이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산하기관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직선 1기에 두드러졌던 사업 일반고 중에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40억 원을 투여했던 일부 학교에만 지원했던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모든 학교에 골고루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인건비 중에서도 뼈를 깎는 그런 자세로 시간의 수당이나 연가 보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한 원칙은 교육재정은 인생 재정이다. 이런 원칙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급식, 유리과정, 교육복지사업,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 이런 모든 것들이 서민의 인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 무상급식은 유지를 해야 했고 그리고 저소득층 중고생 중식비, 특성화고 장학금,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비 등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복지 예산도 축소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교육복지 부분은 누리과정을 제외한다면 68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동안 교육청에서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해야 되는 이유, 또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는 무상급식이냐 누리과정이냐 보편복지에 대한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표를 보시면 아까 경직성 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경직성 경비를 제외했을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도로 봤을 때 약 4,476억, 그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비경직성 경비라고 저희가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누리과정을 저희가 일부 편성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일부 편성한 것이 원래 편성해야 되는 2,600억 중에 1,13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약 41%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편성한 것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면 교육청이 가용 가능한 재원의 25%, 약 4분의 1을 현재 누리과정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2,600억 정도를 전부 다 편성한다면 경직성 경비 중에서 오히려 누리과정이 60%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퍼센트 중에서 지금 현재 1,130억 원 올해 편성한 것을 보면 84%가 경직성 경비고 12%가 비경직성 경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 그중에 4%가 지금 누리과정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설명을 드리면 2,600원을 다 투여했을 때 반영했다면 누리과정이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거 줄이고 줄였는데 더 이상 줄일 데가 없다면 나머지 줄일 수 있는 것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유치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 학교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삭감해야만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 및 다른 교육복지, 그다음에 학교 정책사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지적들이 언론에 꽤 많았습니다. 누리과정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상급식 예산이 3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385억 원을 다 누리과정에 쏟아 부어도, 즉 무상급식을 폐기해도 누리과정 2,600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과정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리과정 전체에 필요한 것이 41% 최대한 반영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급식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가 감당할 수 없다. 시 분구가 7, 교육청이 3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7대 3의 비율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협의를 계속했지만 예산 제출 시기가 목전에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이 그 비율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애초에 편성한 것보다 약 172억 원을 더 편성해야만 초등 무상급식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은 겨우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12억은 원래는 시가 만약에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저희도 편성을 더 했겠지만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마중물 예산으로 군구에서 협력할 것을 가정하고 저희가 1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재정 위기를 타개할 해법은 저는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교육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교육감이 약속한 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대로
인천시 교육청도 중앙정부가 다시 한번 책임져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상급식이든 누리과정이든 이런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런 열악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